자, 이번엔 요구사항 11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구사항 11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능은 상세보기 메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기능인지 설명 쭉 보시면 상세보기 화면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대요. 자,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상세보기 화면까지만 보여주고 끝났는데, 자, 이번엔 요구사항 11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구사항 11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능은 상세보기 메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기능인지 설명 쭉 보시면 상세보기 화면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대요. 자,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상세보기 화면까지만 보여주고 끝났는데, 자, 여기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세보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죠. 댓글도 있고요. 추천 요새는 좋아요라고 동일한 기능이 있죠. 추천이나 좋아요 같은 기능인 것 같고요. 수정 삭제는 이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인데 당연히 이 게시물을 쓴 사람만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할 거 다 했다 그러면은 목록으로 돌아가고 이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기능들을 만들기 전에 일단 요 상세보기 기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MVC 패턴 적용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랑 레파지토리랑 뷰 세 개로 나눴죠. 그래서 뷰는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파지토리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뷰랑 이 레파지토리 모델은 서로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지는 않고요. 이 컨트롤러라는 거를 거쳐서 이 컨트롤러가 이 둘을 중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 통신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가 안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뷰와 레파지토리는 컨트롤러가 다루고 있죠. 자, 여튼 이 상태에서 기능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자, 기능을 추가하려면 가장 먼저 컨트롤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치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다음 기능은 요거였죠. 자, 잠깐만요. 자, get paramint. 요거는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요 서치 밑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테일 출력하고 나서, 그죠? 우리가 디테일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디테일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자, 볼까요? 자, 디테일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일 때는 아니고,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 이게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요 밑에서 이제 요거를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목록으로 가기 전, 그러니까 이 메뉴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while 문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다 바로 작성을 해도 되지만, 요 디테일 함수가 굉장히 길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함수를 또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o 디테일 프로세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while true로 해서 요 이제 기능을 다시 만들어 줘야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while true로 해서 요 이제 기능을 다시 만들어 줘야겠죠. 자, 상세 보기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일단 이거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줄바꿈은 없애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입력을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입력을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1번이나 2번, 3번 숫자로 선택을 해주고 있어요. 뭐 여기도 명령어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t cmd. 자, 여기서 scan.next int.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받아줄 텐데, 자, 우리가 위에서 이제 무조건 숫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next line으로 받은 다음에 get parameter에 넘기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next line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get parameter 함수에다가 넘겨주시면 자, 예외 처리까지 싹 해주죠. 자, 디폴트 밸류 안 넣네요. -1. 자, 뭐 꼭 -1로 할 필요는 없지만 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 1번부터 5번만 아니면 되죠. 자, 요 cmd를 가지고 이제 분기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if else를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스위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 자, 요 cmd를 넘겨주고, 자, cmd 값이 몇이냐 이거를 케이스를 따져주면 되죠. 자, 1일 때 브레이크, 2일 때 브레이크, 자, 3일 때 브레이크, 4일 때 브레이크, 5일 때 브레이크. 네,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좀 따져줬죠. 자, if else보다 조금 코드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실제로 if 문보다 스위치가 일반적으로 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면 댓글 등록인데, 자, 일단 기능 구현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출력으로 일단 대체를 할게요. 자, 여기는 추천. 자, 일단 다 복사를 해놓읍시다. 자, 여기 수정, 삭제. 자, 이 목록으로. 자, 목록으로 가기는, 자,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요거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해서, 자, 요 브레이크는, 여러분 요 브레이크는 스위치문 빠져나가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목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이 while문을 끝내고 다시 원래 프로세스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케이스 5번일 때는 이 while문을 빠져나가는 브레이크문을 한 번 더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가 끝나고 났을 때, 자, 만약에 CMD가 5번이다 라고 하면 요거 브레이크 한번 다시 해줘야죠. 자, 요거는 스위치문 빠져나가는 브레이크, 요거는 while문 빠져나가는 브레이크. 자, 완성이 됐고요. 자, 이 두 디테일 프로세스는 언제 나와야 됩니까? 출력이 되고 나서. 상세 보기가 출력이 되고 나서예요. 자, 여기가 상세 보기 출력 부분이죠.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 요 다음에 두 디테일 프로세스를 실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요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어는 자, 잠시만요. 왜 안 쳐지지? 자, 다시 리스트. 자, 디테일 2번 해서 보시면, 자, 이제 출력이 되고 상세 보기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가 나오죠. 자, 뭐 1번 댓글, 2번 추천, 3번 수정, 사 번 삭제. 5번 하면 이제 목록으로 돌아가서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오죠. 네, 해서 종료까지. 자, 이렇게 해서 11번 기능을 완성을 했습니다.
예요. 다음 실행해 보면요. 2번 나오죠. 메뉴로부터 종료까지 1번. 자, 다시 리스트. 자, 디테일 2번 해서 보시면 자, 이제 출력이 되고 상세 보기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가 나오죠. 자, 1번 댓글, 2번 추천, 3번 수정, 4번 삭제, 5번 하면 이제 목록으로 돌아가서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오죠. 보기 출력 부분이죠.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가 출력이 되고 나서예요. 자, 이 두 디테일 프로세스는 언제 자, 완성이 됐고요. 스위치문 빠져나가는 브레이크, 요거는 와일문 빠져나가는 브레이크. 자, 완성이 됐고요. 자, 이 두 디테일 프로세스는 언제 나와야 됩니까? 출력이 되고 나서. 상세 보기가 출력이 되고 나서예요. 자, 여기가 상세 보기 출력 부분이죠.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 요 다음에 두 디테일 프로세스를 실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요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어는 자, 잠시만요. 왜 안 쳐지지? 끝내고 4일 때 브레이크. 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출력해주는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파지토리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뷰랑 이 레파지토리 모델은 서로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지는 않고요. 이 컨트롤러라는 거를 거쳐서 이 컨트롤러가 이 둘을 중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 통신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가 안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뷰와 레파지토리는 컨트롤러가 다루고 있죠. 자, 여튼 이 상태에서 기능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자, 기능을 추가하려면 가장 먼저 컨트롤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서치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다음 기능은 요거였죠. 자, 잠깐만요. 자, get paramint 요거는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요 서치 밑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디테일 출력하고 나서 그죠? 우리가 디테일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디테일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자, 볼까요? 실제로 if 문보다 스위치가 일반적으로 자, 저희가 상세보기 기능 메뉴까지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요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구사항 12번입니다. 자, 12번은 댓글 기능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댓글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가 게시물을 하나 선택을 해서 딱 보면 자, 이 게시물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상세보기 기능에서 우리가 1번 기능을 댓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실행을 하면은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댓글 등록하면은 뭐 댓글 출력으로만 대체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게 댓글이 저장되고 출력되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댓글 내용을 입력하라는 입력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면 댓글이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게시물이 다시 한번 출력이 되면서 등록된 댓글이랑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번 해서 한 번 더 댓글을 등록하는 게 보입니다. 내용 작성하고요. 자, 등록이 됐으면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출력이 되면서 이번엔 댓글이 2개가 나오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댓글 등록하고 내용을 다 작성하면 다시 여기 위죠. 여기 댓글 내용을 자,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딱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게시물이 다시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댓글을 포함해서. 그래서 요거까지 잘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우리가 지금 출력 상세보기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1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요 댓글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출력문으로 대체를 해놨고 요거를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딱 봐도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씩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시면 이 스위치 문이 또 엄청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함수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등록이니까요. 일단 add reply라고 할게요. 자, 당연히 빨간 줄 뜨죠. add reply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자, 요거 alt 엔터 치시면은 만들 거냐고 물어봐요. 인텔리제이가.
요거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구석탱이에다가 add reply라는 걸 만들어줘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주는데 자, 요거는 자, 일단 퍼블릭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dd reply라고 할게요. 자, 당연히 빨간 줄 뜨죠. add reply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자, 요거 alt 엔터 치시면은 만들 거냐고 물어봐요. 인텔리제이가 요거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구석탱이에다가 add reply라는 걸 만들어줘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인텔리제이가 없으니까. 자, 당연히 빨간 줄 뜨죠. add reply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자, 요거 alt 엔터 치시면은 만들 거냐고 물어봐요. 인텔리제이가 요거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구석탱이에다가 add reply라는 걸 만들어줘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주는데 자, 요거는 자, 일단 퍼블릭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reply 이대로 구현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1번을 눌렀을 때 제일 처음에는 댓글 내용을 입력하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캐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출력을 통해서 댓글 입력하라고 하고요. 뭐 댓글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튼 이 사용자가 봤을 때 내가 뭘 입력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좀 요구사항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 리플 r body라고 할게요. 저는 보통 이제 내용을 body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r 컨텐트라고 해도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변수 이름은 그냥 누구한테 설명을 했을 때 그렇죠? 과반 이상 들은 사람 중에 과반 이상이 수긍할 정도로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은 수긍할 만합니다. body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r body라고 할게요. reply body라는 뜻이죠. 자, next 라인으로 내용 받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해주시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댓글이라는 게 과연 댓글 내용 하나만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보시다시피 댓글 작성일도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댓글 작성자도 우리가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 작성자. 그래서 댓글 작성일, 댓글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해야 될 게 rbody뿐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개념을 표현할 때 이 개념이 2개 이상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객체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댓글도 최소 지금 2개잖아요. 그렇죠? 내용이랑 작성일. 그 다음에 댓글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댓글을 선택해서 수정을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댓글에도 추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댓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댓글 번호도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여러분들 댓글 하나를 그냥 내용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티클처럼 그렇죠? 댓글도 하나 객체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리플라이 댓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이라를 선택했죠. 이게 이상의 댓글 작성자. 자, 넥스트 라인으로 내용 받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해주시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댓글이라는 게 과연 댓글 내용 하나만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보시다시피 댓글 작성일도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댓글 작성자도 우리가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 작성자. 그래서 댓글 작성일, 댓글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해야 될 게 rbody뿐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개념을 표현할 때 이 개념이 2개 이상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객체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댓글도 최소 지금 두 개잖아요. 그죠? 내용이랑 작성일. 그 다음에 댓글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댓글을 선택해서 수정을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댓글에도 추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려면 내가 댓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댓글 번호도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댓글 하나를 그냥 내용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티클처럼 댓글도 하나 객체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리플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필요한 정보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뭐 필요하죠? 당연히 아이디 필요하죠. 아이디. 자, 이 아이디는 댓글 넘버, 댓글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번호예요. 이 아티클의 아이디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있죠? 댓글 내용이죠. 바디라고 할게요. 그 다음 뭐 있죠? 댓글 작성일이 있죠. 레그데이트. 자, 그 다음 뭐 있죠? 댓글 작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회원 기능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자는 좀 나중에 만들도록 하고요. 자, 일단 요렇게 3개만 만들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하나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이라는 거 모든 게시물에 달리는 게 아니라 특정 게시물에 우리가 댓글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번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1번 게시물에 다른 댓글이 2번 게시물에서도 나오면 이거 좀 이상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댓글 같은 경우는 또 뭐도 있어야 되냐면 어떤 게시물의 댓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티클 아이디라고 할게요. 자, 이건 뭐다? 댓글이 달린 게시물 번호입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댓글 번호예요. 두 개 차이 아시겠죠? 요거는 댓글을 식별하기 위한 거고 위에 거, 밑에 거는 요거는 이 댓글이 어떤 게시물의 댓글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요건 댓글 내용이고요. 요건 댓글 작성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게터 세터랑 생성자 만들어 줄게요. 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자, 제너레이터 인텔리제이의 제너레이터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컨트롤러 가서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댓글 하나를 만드시려면 이렇게 댓글 내용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도 있어야 됩니까? 댓글 번호 있어야죠. 아티클 아이디 있어야죠. 레그 데이트 있어야죠. 그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요거 알바디라고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함수 이름이 add reply이기 때문에 이 있어야죠. 아티클 아이디 있어야죠. 레그 데이트 있어야죠. 그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요거 알바디라고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함수 이름이 add reply이기 때문에 이 바디가 reply 댓글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레그 데이트는 우리 오늘 날짜 구하는 거 유틸에 만들어 놨죠? get current date. 자, 그 다음에 아티클 아이디 다시 여기 와서 아티클 아이디 요거 필요하죠. 요거.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아티클 아이디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요 add reply라는 함수 안에서 그 어디에도 아티클 아이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없는데 이 add reply를 호출하는 곳을 가보세요. 여러분. 이 함수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위에
do detail 프로세스죠. 여기서 add repl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article id가 있습니까? 여기도 없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do detail 프로세스를 호출하는 쪽, 사용하는 쪽을 가볼게요. 바로 여기 디테일이죠. 자, 그럼 여기서 do detail 프로세스를 호출하고 있는데, 자, 당연히 디테일이라는 건 게시물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게시물의 정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요 아티클이죠, 아티클이죠. 여기에 게시물 번호도 있고,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지고 있는 아티클을 여기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되겠죠. 자, 그럼 do detail process 함수에서 여기서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요렇게 내려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아티클은 또 어디서 사용합니까? add reply로 가야겠죠. 그대로 다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add reply 함수에서도 아티클 받아줘서 이제 여기까지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내려왔죠. 자, 해서 실제로 아티클 아이디는 여기서 꺼내시면 됩니다. article.get id로 꺼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리플라이 다시 보세요. 자, 생성자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 세 개는 지금 구했죠? 자, 근데 아이디 아직 못 구했죠? 자, 근데 여러분 아이디는 우리가 아티클에서 만들었던 걸 기억하시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를 하나 만든 후에 추가할 때마다 뿔뿔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래라면 이제 여기다가 int last reply id 이렇게 만들어야 될 텐데,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완성이 됐죠, 여러분. 자, 이제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완성이 됐죠, 여러분. 자, 이제 리플라이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순서대로 뭐가 필요하죠? 아이디. 그 댓글 번호인데, 댓글 번호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1번 만들어 놨잖아요. 자, 순서대로 뭐가 필요하죠? 아이디. 그 댓글 번호인데, 댓글 번호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1번 만들어 놨잖아요. last reply id. 요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last reply id. 그죠? 그다음 순서대로 article id 필요하죠. 그죠? 여기 reply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죠? 생성자의 id, article id, body, regdate. id, 그다음에 article id. 요거. 그다음에 body, 그다음에 regdate. 자, 해주시면 되고, 여기 빨간 줄 뜨는 이유는 임포트 안 해서 그렇습니다. Alt 엔터 쳐서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댓글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댓글은 어디에 저장돼야 됩니까? 댓글도 자, 보셨다시피 한 게시물에, 자, 보세요. 1번 게시물에 댓글이 몇 개? 하나 등록하고, 하나 등록하고 해서 댓글이 총 2개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댓글은 여러 개 작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댓글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개 저장하는 저장소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자, 이번에 아티클 아닙니다. 리플라이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죠. 이름은 리플라이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티클 저장했던 거랑 동일하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리플라이스에다 애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 자, 이번에 아티클 아닙니다. 리플라이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죠. 이름은 리플라이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티클 저장했던 거랑 동일하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리플라이스에다 애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플라이스 점 애드 리플라이. 자,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애드 리플라이를 할 때마다 이 리플라이스라는 저장소에 댓글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댓글 등록이 완료가 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일단 좀 끊을게요. 자, 요거 에러 없이 실행되는 것만 확인하고 일단 한번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자, 디테일 1번. 자, 지금 1번 게시물 들어왔고요. 자, 여기다가 1 눌러서 다시 1 눌러서 댓글 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뭐 저장이 됐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에러는 안 났죠. 그리고 코드로 봤을 때 에러 없다라는 건 이 리플라이스에 잘 저장이 됐다라는 뜻이겠죠. 자, 해서 저장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내려주면 되겠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언제나 상세 보기가 출력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댓글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언제나 상세 보기가 출력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댓글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됐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지난번 그 댓글 등록, 자, 댓글 등록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아직 그 기능이 완성은 안 됐습니다. 자, 저희 요구사항 다시 보시면 댓글을 등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자, 위에서 다시 볼게요. 디테일에서 1번 눌러서 1번 게시물 보고 상세 보기 메뉴 나오고요. 여기서 댓글 등록하겠다 라는 1번 그 다음에 댓글 내용을 실제로 입력을 하죠. 자, 그리고 엔터 치면 딱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댓글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출력되면서 다시 한번 상세 보기 화면이 재출력돼야 됩니다. 뭐까지 포함해서? 방금 작성한 댓글까지 포함해서요. 자, 이해되셨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였죠? 자, 댓글을 등록하고 끝이 나면 일단 요거 출력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맞죠? 요거. 자, 그 다음에 혹여라도 또 이 1번 게시물 이렇게 해서 출력을 여기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죠, 이제? 이렇게 또 1번 게시물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 상세 보기 출력 여기 있잖아요. 요거 재활용해야죠. 그죠? 코드 중복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add reply는 딱 여기까지 끝나면 돼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디테일 1번. 자, 댓글 등록합니다. 1번. 댓글 내용 하이하이 해서 엔터 치면은 자, 댓글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까지는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린트 아티클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뭐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뷰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티클 뷰 점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 그래서 이 아티클을 넘겨주면 되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자, 댓글 같은 경우 요것도 출력이잖아요. 그죠? 뷰잖아요, 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댓글을 출력하려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미 MVC 패턴으로 좀 나눠 놨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구조를 지켜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댓글은 여기서 출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뷰에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댓글은 또 따로 출력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출력 함수를 하나 더 만드시는 거죠. print replies. 자, 요거는 프린트 아티클스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여러 개의 댓글 목록이 넘어왔을 때 그 댓글 목록들을 다 출력해주는 기능이니까요. 어레이 리스트로 리플라이 목록을 받아주고 자, 요것도 Alt 엔터 쳐서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 Alt 엔터로 일일이 임포트하는 거 귀찮으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 옵션, 그러니까 세팅스 가가지고 검색에다가 오토 임포트라고 치시면은 오토 임포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동 임포트입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Alt 엔터를 쳐서 직접 임포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토 임포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Alt 엔터 쳐서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 Alt 엔터로 일일이 임포트하는 거 귀찮으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 옵션, 그러니까 세팅스 가가지고 검색에다가 오토 임포트라고 치시면은 오토 임포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동 임포트입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Alt 엔터를 쳐서 직접 임포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어서 할게요. 자, 댓글 출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 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대요.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은 포맷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댓글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댓글 이렇게 자, 출력을 먼저 해주고 요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폼은 돌리셔야죠. 요 리플라이스에서 댓글 하나씩 꺼내야 되니까요. 네, 자, 해서 자, 이제 int i 0
i는 replace 사이즈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출력을 하죠. replace get i 해서 i번째 댓글을 꺼내와